안녕하세요. 희망 스튜디오 시청자 여러분, 박마루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하늘을 몇 번 보십니까? 파란 하늘을 보며 여유롭게 사는 삶은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파란 하늘 대신 치열한 경쟁 속에 매달리며 다른 위를 쳐다보며 사는 경우가 많죠. 이럴 때요, 자신을 들여다보고 또 어려운 이웃과 소외계층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오늘은요, 정말 희망 스튜디오에 뜻 있고 정말 행복을 나눠주시고 또 사랑을 나눠주시는 우리 한나라당 우리 윤석영 의원님을 희망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벌써 역시 이게 수화를 인사해 주시네요, 의원님.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많이 기다리셨어요. 네. 의원님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에게 인사 말씀 해주시죠. 형제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의 사랑방 복지TV에서 여러분을 만나서 너무 영광입니다. 늘 더불어 잘 사는 세상을 함께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또 사회 여건이 많이 척박합니다. 우리 모두 힘내시고 우리 좋은 세상 함께 만듭시다. 감사합니다. 네. 의원님, 미소가 아름답다는 소리 못 들어보셨어요? 고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의원님을 이렇게 오늘 초대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봤습니다. 근데 홈페이지 열어보니까요, 수화배우가 있더라고요. 그렇습니까? 그만큼 우리 서민과 또 장애인분들을 위한 앞서가는 정책도 입안하시고 함께 한다는 표시인데요. 또 올해 제4기 한나라당 중앙장애인위원장이 되셨잖아요. 또 30년간 또 우리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 애쓰셨고. 근데 이제 평가가 있을 것 같아요. 네, 한 3기 또 우리 위원장님께서 맡고 계셨었는데 그 3기의 평가는 어떨까요? 제 자신이 2급 장애인입니다. 그러나 제 업보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려고 합니다만 평가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겠죠. 그러나 장애인들의 정치 참여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 가장 중요한 거는 장애인이 정책 결정 과정에서 장애인들이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그 중요한 과정이 국회의라든지 또한 공무원에 많이 장애인들이 진입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비례대표나 선출직에 5%의 장애인 지분을 달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고 법을 또 발의해 놨습니다. 또한 대의원의 5%, 전당대회 할 때 대의원들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5%의 막대한 지분이 장애인한테 돌아갈 것 같습니다. 그러시 이것을 저는 꼭 관철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제일 중요한 거는 장애인이 일자리 창출, 또 보조기 관련법, 또 관심 있는 장애인 채용 문제, 이거는 제가 늘 30년 동안 해오던 일이기 때문에 이걸 활성화하고 또한 실업팀을 많이 만들고 하는 것이 제 업무다 이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일했습니다만 또 가장 큰 문제가 장애인 LPG 지원 문제, 이런 것들을 지금 일을 했다고 자부합니다. 그 3기에 우리 중앙장애인위원장을 맡으시면서 지금 또 국회의원을 맡으시면서 일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근데 4기는 더 어깨가 무거우실 것 같아요, 의원님. 4기 때 중점 사업이 어떤 게 있을까요? 원래 이제 장애인 LPG 지원이 법적으로 철폐가 됩니다. 올해가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연장하는 선이 아니라 다시 하는 시기는 이러한 법을 만들고 또한 정부 단계에서 관철을 해야 되는데 첫째 이게 걱정이 많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그 요양보험 또한 장애인 연금 문제 이런 것을 원래는 꼭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대로 장애인 생활체육을 더 활성화해가 장애인들이 모두가 1인 1기 체육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장애인들한테 직업을 제공하는 문제. 그래서 정부에서부터 각 기관별로 의무 고용률을 할당을 줬기 때문에 이것을 관철시키는 일을 최선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 건강, 우리 이제 생활체육, 장애인체육, 건강 문제, 또 그리고 직업 문제. 사실 직업이 갖고 있으면 떳떳하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그 보조기기 및 그 산업 육성 입법도 이제 발의를 하셨는데 사실 뭐 최근에 제가 국회에서도 이렇게 자료도 많이 봤지만 보조기기 그 첨단기기 그 전시회도 국회에서 직접 열어주시고 사실 이제 관심이 많으셔서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들에 대한 어떤 역할이 있을 것 같아서 해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큰 뜻이 있을 것 같아요. 의원님. 사실 보조기 전시할 때 이 복지TV에서 많이 도와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네. 사실 보조기기는 우리 생활이지입니다. 네. 이 보조기를 통해서 우리가 자활하고 의료 생활하고 교육을 받고 네. 또 직업을 선택하고 네. 또 생활을 할 수 있는 모든 기반의 보조기가 없이는 장애인들 불가합니다. 네. 그러나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도 못하고 또한 정보가 부족해서도 또 보조기를 제대로 못 선택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보조기를 발전시가 개인 맞춤형 보조기기. 네. 저도 이 보조기를 지금 한 40년 이상을 찼습니다만 네. 사실 내 몸에 맞지가 않는 때가 많습니다. 그것을 제대로 연구하고 개발해서 개인한테 맞춤형 보조기를 해야 되겠다. 네. 요새 또 첨단 전자제품이 많지 않습니까? 네, 예. 이거와 접목해서 보조기가 개발돼야 되고 또한 이것은 우리나라가 전동 휠체어까지도 제대로 제작을 못하는 이런 현실입니다. 또한 체육인들이 하는 휠체어는 거의 다 수입품입니다. 네. 그 별로 그렇게 어렵죠. 우리나라가 사실 우주선까지 만드는 이런 나라에서 휠체어를 수입한다면 부끄러운 현실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우리나라가 개발하고 산업화해서 네. 또 국가 경쟁력을 키우는 이런 일로 해야 되겠다. 이래서 이 법은 꼭 좀 통과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 찬성합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저도 장애인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요. 사실 왜 수입을 할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개발해서 우리 산업도 육성하고 네. 또 장애인분들 일자리도 만들어내고 그럼 일석삼조, 일석사조가 될 근데 것 같은데. 만들어서 시장성이 약하기 때문에 제대로 안 팔린다. 네. 이렇습니다만 시장을 넓게 봐가 외국 시장을 쳐다보고 만들면 네. 우리나라가 삼성전자 같은 데서 이런 데 투자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걸 좀 해야 됩니다. 올해 뭐 OECD 국가에서도 경제 8위, 10위 이렇게 언론에서 많이 보도가 되는데 당당히 이제는 그 아시아권에서도 역할이 크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수치를 보면 그러합니다만은 우리 경제가 13위 정도 순위가 되는데 네. 삶의 질은 100위가 되지 않습니까? 네. 이래서 이게 우리나라가 참 어떤 면 후진국입니다. 그만큼 의원님이 하실 역할이 많으신 것 고맙습니다. 같습니다. 함께 노력하시다. 아 그리고 예전에는 그 한국 장애인 복지진흥회라고 또 거기 이사도 맡고 계셨고 예, 체육회 예 전신이죠. 그랬죠 전신했었죠. 예, 예. 그리고 서울 장애인 생활체육회 예, 또 예. 맡으셨고 어. 지금은 이제 우리 서울에 예. 체육회 상임 부회장 큰 역할을 맡고 계시잖아요. 예, 예. 그 의원직을 하시면서도 사실 그런 하시는 이유가 또 있을 것 같고 또 우리 장애인에 대한 국제적인 어떤 위상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도 많이 얘기하시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의원님. 사실은 의료적인 측면도 있습니다만은 네. 체육을 하면 특히 의료비가 많이 전략이 또 되고 네. 또 건강해지면 사회생활도 할 수 있고 네. 그래서 체육을 통해서 자립이나 자아를 할 수 있는 가장 기반이 됩니다. 네. 그래서 장애인들은 꼭 체육을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한 장애인들은 모두가 체육을 하는 과정에서 사회에 참여하고 동참하고 또 완전 사회 통합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체육은 모든 것을 권장하고 이러기 위해서는 체육회도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을 더욱더 활성화해야 되고 모든 분들이 생활체육을 통해서 엘리트 체육이 발전할 수 있도록 생각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교류도 해야 되고 국제적인 위상을 넓히기 위해서는 IPC-위원회 꼭 한 나라, 우리 한국의 사람이 들어가야 되겠다. 네. 다행히도 이번에 여성 장애인이 4분을 뽑는다고 하니까 네. 그때 우리 5분 기회에 한국의 장애인이 IPC 위원으로 꼭 당선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도 지원해야 되고 또 전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IPC 위원과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예. 좀 생소할 것 같은데 이제 예. IOC, IOC 국제 위원과- 올림픽을 예. 얘기하면 될까요? 예, 비장애인 체육은 IOC고 네. 장애인 체육은 IPC. 네. 그러니까 동등한 위치겠네요. 그렇습니다. 아주 네. 중요한 정말 자리고 중요한 자리네요. 국가적으로도 큰 위상이 올라갈 수 있는 자리입니다. 사실 또 우리 장애인분들에도 의무 교육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예, 사실 그 부분도 많이 관심을 갖고 예. 좀 전에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습니까? 장애 의무 고용을요. 사실은 이제 원래 2%에서 3%의 의무 고용을 법적으로 이제 강제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안타깝게도 청와대부터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얼마 전에 청와대에 제가 건의를 했고 네. 공문을 해서 그걸 빨리 시행 안 하면 제가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지금 협박을 그러시군요. 했습니다만 아마 네.
정부가 너무 어렵고 공무원 수를 못 늘리고 이런 안타까움은 있습니다만 이거는 사회의 안정만 구축을 위해서도 모두가 시행을 해야 된다. 뭐 3%가 아니라 그것도 3%에 대한 규정보다는 사안에 따라서 직종에 따라서 서로가 조금 더 이렇게 여유를 주는 이런 적응이 별로 필요 안 하겠나 이래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네, 저도 공감합니다. 이제는 좀 우리 의원님이 사실 강동구에 좀 지역구를 두고 계시고요. 사실 요번에 18대 이제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시면서 많은 감동을 주셨어요. 많은 분들에게. 왜냐하면 장애를 갖고 정말 이렇게 선거를 치르시고 또 당당히 당선된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강동 구민이 갖고 있는 기대치도 상당히 클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 추진하고 계시는 그 9호선 연장 이것도 추진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 하실 얘기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 강동구는 전체가 리모델링 해야 되는 그러한 재래 도시입니다. 그래서 많이 발전도 기대를 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 둔천동 일원에서는 교통이 나쁘고 또한 강동구에서 강남으로 가는 지하철 노선이 없습니다. 그래서 강남으로 가려면 한 3번 정도 갈아타야 강남으로 갈 수 있는 이런 불편한 교통 체제가 있는데 강동구의 65%가 강남으로 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기회에 시장님이나 대통령께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가지고 이것을 관철시키고 저희들도 8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서 이걸 갖다 해가 아마 이제 거의 가시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강동구에 그 보훈병원이라는 데 있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희생했는 장애인들이 다니는 병원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장애인이 아무리 생각해도 거기에만큼은 지하철을 여가 교통을 편리하는 것이 장애인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상징적인 그러한 사업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이번에 이 강동구에 지하철 9호선을 지금 갖고 들어왔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떤 환경적인 면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교통적인 면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러네요. 근데 앞도 강동구의 어떤 그 지역 경제를 위해서 많이 또 애써주시는 정책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뭐 천호 뉴타운 사업이라든지 뭐 선호 그다음에 성내 그 재정비 촉진 사업 이런 것도 있는데 이거는 역점에 두고 있는 사업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지금 사실 뉴타운이 새로 다 계획을 짜고 있기 때문에 한 11월 달쯤 서울시에서 발표가 될 겁니다만 뉴타운이든 재개발이든 주택 개량 사업은 이루어져야 됩니다. 특히 천호동이나 성내동 이런 데는 주택이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너무 획일적인 이러한 법률 적용보다는 지역 사정에 따라서 이렇게 좀 해주기를 거듭 부탁하고 정말로 뉴타운만큼은 천호동이 꼭 이루어지는 사업이다. 사실 천호 4동의 뉴타운은 제가 추진을 했고 지금 거의 이제 입안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가장 더 급한 거는 천호 3동의 뉴타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같이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꼭 이루어지기를 고맙습니다. 간절히 저도 한번 응원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사실 이제 의원님께서 이렇게 장애인을 사랑하고 또 서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정책을 하면 누구나 다 행복해질 것 같아요. 그런 말씀이 조금 많이 느껴지면 오거든요. 또 좋은 마음을 가지면 다 그렇습니다. 참 기쁜 마음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더더욱 이제 강동구를 위해서 또 하실 또 목표가 있을 것 같은데 또 있으시다면 한마디 해주시죠. 첫째는 이제 이 강동에 산업 기반이 없습니다. 기업도 하나 제대로 된 기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좀 유치하는데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고 강동구는 앞으로 전체적인 도시 계획을 해서 새로운 도시를 해야 됩니다. 강동구는 지금 교통이 많이 이제 발전이 돼가는 이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또 서울의 마지막 남은 미개척지입니다. 그래서 이 남은 땅을 위해서 우리 서울시에서 집중 투자해서 정말로 국제적인 도시를 한번 만들고 싶은 게 제 소망입니다. 그러시군요. 그러니까 의원님 어떤 그 정책을 하시면서 강동구민을 위해서 하시는 목적 보니까 그 동남권의 어떤 중심으로 서울에 그걸 이제 많이 이렇게 주장하시고 그 정책을 하고 계시는 걸 오늘 말씀하신 것도 확인이 되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사실 의원님도 이렇게 지금 의원직을 수행하고 계시고 또 당당히 장애인으로서 큰 역할을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지금은 웃고 계시지만 솔직히 이제 대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많이 아팠을 것 같아요. 힘들었을 것 같고. 어땠어요, 의원님? 뭐 여러분들의 아픔이나 저의 아픔이나 똑같고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의 심정을 내가 누구보다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저도 자살을 3번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지역구에 꼭 주장하는 거는 장애인도 지역구에 당선된다는 걸 한번 보여주기 위해서 지역구에 했는데 솔직하게 말해 제가 5분 이상을 서가 있으면 다리가 후들거리고 30분 이상 서면 상당히 힘듭니다. 근데 제가 사실 놀랍게도 많이는 17시간, 평균 12시간을 서서 선거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도 열심히 노력하면 자기가 이기지 못하는 그런 시련은 없다. 그런 생각을 하고 여러분도 꼭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시군요. 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웃고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정말 다 느낌이 올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사실 제가 또 여쭤보는 게 또 가족 간의 관계도 근데 장애인으로서 살아오시다 보면 어려웠을 텐데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또 화목한 가정을 만드셨어요? 제가 사실 장애인이라고 절실하게 느낀 게 결혼할 때, 선 볼 때였습니다. 그거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을 38분을 보고 결혼을 했는데 아직도 집사람하고 싸움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제가 훌륭한 게 아니고 집사람이 늘 참아줬기 때문에 부부싸움을 안 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들도 결혼 생활을 꼭 하고 또한 다 예비했는 그런 짝들이 다 있다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에 겁을 내고 사실 그래서 결혼을 미루시는 장애인들도 많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육아라든지 또 애기들 양육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희망을 갖고 힘을 내고 또 여러분들이 꼭 인생에 맞는 배필들을 찾기를 그래서 저는 선배로서 그래 여러분한테 권고합니다. 그리고 또 의원님 이렇게 경력을 보니까요 다양한 경력을 갖고 계세요. 뭐 국회의원에다가 한의사에다가 체육인에다가 최근에 또 제가 확인한 게 있습니다. 정식 가수로 등록이 돼 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많은 활동하시면서 도전하는 분야가 또 다양할 것 같은데 꼭 도전할 분야가 또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제가 취미가 영화 관람입니다. 그런데 영화를 멋있는 영화를 한번 제작해 보는 게 꿈인데 아직 그걸 잘대로 못 해봤습니다. 왠지 주연은 제가 하면 안 될까요? 그건 한번 고려해 봅시다. 해석들을 해야지. 아니 진짜 가끔 이제 저도 이제 장애인 독립 영화라든지 인권 영화 보면 우리들의 어떤 삶의 이야기를 미디어로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정말 소중하다는 걸 많이 느끼거든요. 뭐 그런 뜻에서 정말 이렇게 또 영화에도 관심이 많은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의원님 그리고요 우리가 희망 스튜디오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원님 희망이란 이 물음표 한다면 의원님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참 어려운 희망은 네. 사실 자기 바람이 설치되는 게 실현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제일 감명받은 것이 그 월드컵 때 꿈은 이루어진다는 카드 섹션을 봤습니다. 제가 그래서 어떤 강연이라든지 모임에 가도 그런 소리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꿈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꿈이 너무 허황한 생각을 하는 거는 꿈이 안 이루어지겠지만 자기가 갖고 있는 적성 능력 거기에 맞는 그 꿈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꿈을 위해서 한 발짝 한 발짝씩 나가시면 여러분은 성공한 삶이 되고 저 자신의 삶이 저는 1살 때 소아마비라 가지고 목 밑으로 모든 전신이 마비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꿈을 갖고 노력하니까 설악산 대청봉도 갈 수 있고 백두산도 올라갈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 학교에 자전거를 우리 형이 실어주는 자전거 뒤에 실려가 다녔습니다. 그러나 그 꿈은 12년을 개근할 수 있는 꿈을 마련해 줍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노력하시면 분명히 공부하겠다는 꿈을 갖고 있으면 충분히 학교를 다닐 수 있는 꿈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력하시고 여러 가지 방향이 많으니까 또 상담하시고 또 진짜 어려우시면 저한테도 늘 연락하시면 제가 꿈을 실현하는데 상담 역할은 해드릴 수 있다. 저는 그래 약속하겠습니다. 우리 그 윤석영 의원님은 희망이란 거니까 꿈, 노력, 그리고 꿈은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2008년도 또 의정하시면서 2009년도 벌써 이제 1년이 거의 지나가고 있잖아요. 또 2009년도 반년이 벌써 지나갔는데
앞으로 2009년도 향후 요 6개월 남은 의정 활동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중점을 두고 있나요? 우리나라의 제일 큰 과제가 네. 사실 양극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결하도록 노력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네. 저출산 고령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국정감사라든지 상임 활동을 중점적으로 할 것이며 네. 제가 지금 계획한 거는 노처녀 노총각 짝짓기 운동 이걸 국가 차원에서 한번 해야 되겠다. 이래서 오늘 또 회의를 하고 왔습니다만 이거는 시급한 문제이긴 해. 같이 좀 상의하시다. 의원님, 우리 강동 구민 또 우리 장애인분들,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거듭 말하지만은 하나님이나 신은 자기가 겪지 못하는 시련은 절대 안 준다고 봅니다. 때로는 지금 어렵고 지금 환경이 참 비참하고 좌절하고 싶은 생각이 많을 여러분들일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꿈을 갖고 노력하면 그것은 극복할 수 있는 시련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내 살아온 삶이 그걸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힘내세요. 오늘 정말 우리 희망 스튜디오에 희망을 전해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또 힘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오늘 강동을 한나라당 윤석영 의원님과 희망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그리고 사실 가장 어려운 일이 바로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고 합니다. 얻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제갈공명 아시죠? 유비가 삼고초려에서 그 제갈공명을 얻었다는 그 이야기. 바로 희망 스튜디오도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꿈과 희망을 갖고요. 더욱더 도전하는 그러한 마음 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 사랑으로 챙겨주시면 어떨까요? 희망 스튜디오 다음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